그 저번 시간에 GBM 설명 거의 다 사실 다 했어요. 다 하고 뒷부분 시간이 좀 모자라가지고 시간을 더 했는데도 조금 모자라서 건너뛴 게 좀 있었는데 그 부분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복습하면서 시작을 여기서부터 하죠. 그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이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이런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T를 타임으로 보면 현재 프리딕터 어떤 모델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새로 하나 추가해서 어디티브 모델이라고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더한 걸 가지고 새로 잘 하려고 하는 거죠. 아다브스트하고 조금 차이는 이제 아다브스트 같은 경우는 그 계속해서 붙이는데 시퀀셜하게 앞에 거에 영향을 받아서 가는 것이고 학습을 할 때 앞에 단계에서 잘 안 됐던 것 데이터 관점에서 데이터 샘플을 가중치를 좀 조정해 가면서 하는 거였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새로 붙이는 거, 요 F에 해당하는 것에서 가중치를 주어서 붙이는 거죠. 여기 1로 가정을 하고 나와 있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을 만들었고 이걸 옵티마이즈하는 쪽으로 가는데 오브젝티브 펑션은 크게 두 가지 로스 펑션, L로 표현된 로스 펑션이 있고 오메가로 표현된 컴플렉시티 펑션이 있어요. 로스 펑션은 말 그대로 로스니까 우리가 그 학습에서 발생하는 로스를 미니마이즈하고 싶다 것이고 y가 주어진 것이고 y 햇하고 지금 새로 추가해서 붙인 것이 현재 만들어진 모델이 되죠. 그래서 이걸 써가지고 주어진 것하고 맞추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때 발생하는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새로 추가되는 게 FT인데 FT를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 간에 그 모델 사이즈가 좀 작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레귤러라이즈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텀을 가지고 오브젝티브 펑션을 구성을 한다. 그것을 다시 바꿔서 쓰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상수항으로 다 뭉개고 그 로스에 관련된 것을 하나의 텀, 그 다음에 컴플렉스에 대한 것을 두 번째 텀으로 정리를 한 거죠. 여기서의 핵심은 그 어떤 펑션을 현재 위치에서 변화량을 추가해가면서 미니마이즈하는 쪽으로 가는 건데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이라고 얘기를 했죠.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은 여기 요것을 의미를 합니다. 현재 위치에서 델타 x만큼 더한 것은 오른쪽에 있는 요 오른쪽 부분하고 완전히 같지는 않고 거의 근사하다. 첫 번째는 f of x 현재 위치의 펑션 값, 그 다음에 그 펑션의 한 번 미분한 값에다가 변화량을 곱한 것,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한 값에다 변화량의 제곱을 곱한 것. 그 퍼스트 오더라 그러고 요거 세컨 오더죠. 세컨 오더까지만 보면 거의 근사해진다라는 게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이에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미분한 것을 G로 표현을 했고 두 번 미분한 것을 H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오리지널 오브젝티브 펑션에다 그걸 써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은 로스 펑션이 있고 한 번 미분한 거에 F 곱한 거고 두 번 미분한 H에다가 F의 제곱을 곱한 거죠. 그래서 지금 델타 X에 해당하는 게 F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변화량을 주는 거니까 그만큼 변화를 줘서 그것을 더하면 된다. 현재 모델은 Y의 T-1이고 그 다음 단계의 현재 T 타임에서 할 일은 이것을 미니마이즈 하는 것이다. 예제가 있었고 예제 노테이션은 여러분들이 살펴보도록 하고 컴플렉스를 어떻게 디파인 할까? 예를 들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트리 사이즈 T, 대문자 T를 통해서 트리의 리프노드의 개수로 표현한 겁니다. 써있듯이 리프노드의 개수 단순하게 그 다음에 컨스턴트를 감마니 뭐 람다니 이런 걸 갖다 붙이고 트리 사이즈가 하나의 첫 번째 앞에 텀이고 뒤에 텀이 W의 제곱이다. 핵심은 사실 W예요. W가 실제 말단 노드에서 리턴을 해주는 값이고 그게 앞에서의 F의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이 트리를 하나 새롭게 만들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그 아웃풋을 주는 게 W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무튼 뒤에 다시 나오거나 하면 다시 설명을 하겠고. 그래서 컴플렉시티는 이렇게 두 개의 term으로 표현하자. 트리 생김새에 따라서 리프 노드하고 그 다음에 물론 여기도 트리의 디펜던트 하죠. 터미널 노드에 따라서 각자 주는 웨이트의 제곱을 가지고 한다. 다시 돌아오면 오브젝트 펑션으로 다시 돌아오면 앞에서 봤던 오브젝트 펑션 다시 쓴 거죠. 아까 앞에서 디파인했던 이거 다시 쓴 건데 로스 펑션만 뺀 겁니다. 컨스턴트로 간주를 해서 쓰고 G하고 H가 있고 그다음에 F가 있고 F의 제곱이 있고 그다음에 바로 앞에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컴플렉스 텀 오메가가 있고 그것을 다시 I 노테이션을 써서 W로 표현을 정리를 한 게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세 번째 요거예요. 보면 저번에 설명 다 했습니다. 감마 빼고 나머지는 W가 다 붙어 있으니까 W를 집어넣어서 묶으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유도된 것을 보면 트리 사이즈에 해당하는 만큼 이것을 더한다. 트리의 리프 노드 인덱스를 J로 보고 GI 거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죠. 데이터 인덱스 GI 그 다음에 그 리프 노드에 해당하는 인덱스 J의 W를 곱한 것이 되고 요게 얼추 요거죠. Q 펑션을 없앤 거예요. 앞에 내가 설명 다시 안 했지만 두 번째는 H에다가 W 제곱이니까 H에다가 W 제곱 곱한 거 바꿔준 거고 람다에다 W 제곱 곱한 것은 여기서 있었던 것을 여기서 묶은 거죠. 그래서 밑에 써있듯이 쿼드레틱 펑션 2차 함수가 된다. W 2차 함수가 되죠. 그래서 2차 함수의 그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는 성질을 따라서 여기서 지금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에서의 최소값을 주는 x의 값은 이거란 얘기고 그때의 최소값은 이렇게 된다라고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브젝트 펑션으로 돌아오면 아까 있던 게 이 식이었는데 그것을 대문자 G하고 H로 다시 표현을 하면 모든 GI를 다 더해준 게 대문자고 모든 H를 더해준 게 대문자 H이고 그걸로 가져다 쓰면 여기 썸이 빠지면서 대문자로 G하고 H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참수식으로 나타낸 것을 앞에 요 성질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면 이렇게 된다. W의 최저값의 의미로 스탑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저값 WJ의 최저값은 이거고 그때 오브젝트 펑션은 이렇게 된다가 돼요.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방금 얘기했던 요 맨 밑에서 얘기했던 W하고 오브젝트 펑션 다시 쓴 겁니다. 요거랑 그래서 저 오브젝트 펑션을 극소화시켜주는 W 스타가 이거니까 이걸 찾는 거다. 근데 저것을 어떻게 그럼 찾을 수가 있을까? 트리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트리를 다 나열하고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 펑션이 제일 좋아지는 최적의 값을 주는 그 트리를 찾아라. 이론적인 거죠. 그렇게 하면 물론 가능한데 이건 너무 경우의 수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ID 트리에서 썼던 같은 방법을 쓴다. 그리디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그때그때 스플릿을 뭘 가지고 할까를 정해주는 식으로 트리를 유도해 나간다. 라는 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쓰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리디 학습을 써서 한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인포메이션 게인을 받듯이 비슷한 개념으로 게인이라는 걸 디파인 이런 식으로 하자. 오른쪽에 감마는 그 t에서 노드 하나 갖다 붙이면 노드 하나 차이니까 마이너스 감마만큼 더 붙는 거죠. 원래 컴플렉스 텀에 붙었던 컨스턴트가 감마였고 감마 t였는데 이제 t 플러스 1이 되니까 두 개의 차는 감마만큼이 되죠. 사이즈가 커지면 안 좋은 거니까 지금 마이너스의 의미고 그 다음에 게인은 로스가 줄어드는 거니까 줄어든다는 의미에서 지금 플러스가 나오는 걸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고 앞에 두 텀은 그 스플릿을 한 이후고 뒤에 텀은 하기 이전이 되죠. 그래서 하기 이전에는 현재 왼쪽 오른쪽 개념이 없으니까 둘 다 붙어있는 G의 합이고 분자는 분모는 붙어있는 H 합이고 왼쪽까지 오른쪽까지를 타고 내려간다고 칠 때 왼쪽이 L이고 오른쪽이 R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G하고 H를 각각 GL, HL로 써서 이렇게 두 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밑에 써있듯이 left child의 스코어가 첫 번째 텀이고 right child의 스코어가 두 번째 텀이고 그 스플릿하기 이전의 스코어가 세 번째 텀이 된다. 그래서 이 개인이 가장 커지는 스플릿 지점을 찾아서 주면 된다. 어떻게 찾는가? 저번 시간에 예제 그림이 여기 있었고 예를 들어 지금 특정 피처 어떤 특정 피처가 있어서 X J번째 피처라고 보면 되죠. J번째 피처를 보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여기를 자르는 것을 고려했을 때 개인이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고 여기를 자를 때, 뭐 여기를 자를 때, 여기를 자를 때 다 해봐가지고 이게 가장 커지는 그 지점을 찾아주면 된다. 디센트리 알고리즘 얘기할 때 오리지널은 그냥 캐테고리컬한 값이지만 그 리얼 값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이 개념을 써라.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다 살펴봐서 최적의 위치를 찾으면 된다. 그게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스플릿을 어떻게 할까 찾아주는 것인데 모든 각 노드에서 모든 피처에 대해서 쫙 나열해보고 제일 최적의 지점을 찾아서 선택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앞에서 우리가 디센트리 얘기할 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할 때 컴플렉시티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트리의 깊이를 K까지만 간다고 가정을 하면 이만큼 걸린다는 얘기고 D는 인풋의 디멘션일 테고 아마 N은 샘플 수예요. 그래서 D개의 피처, 그렇죠? 인풋 디멘션 D개의 피처가 여기 있을 때 하나하나 처리할 때마다 요 인풋 데이터에 있는 값을 다 봐줘야 되고 순서대로 봐줘야 되니까 솔팅하는 게 n log n이다. 근데 그게 K까지 내려간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그젝트한 알고리즘이에요.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은 이걸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시간이 그래도 모든 케이스를 다 따져주는 건 시간이 아무래도 걸릴 테지만 이건 여기 스케일 잘 된다고 코멘트는 비록 써 있지만 데이터가 커지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기 때문에 저렇게 안 하고 어프락시메이션을 한다. 그게 XGBoost에서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XGBoost에서도 물론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이그저스티브하게 서치를 해가지고 찾는 방법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커멘트인데 캐테고리컬 값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A, B, C, D 뭐 그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하드 인코딩을 써라 그 얘기예요. 취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캐테고리의 값만큼 그 비트를 잡아가지고 특정 캐테고리에 해당하는 비트만 1로 해주고 나머지는 다 0을 채워라. 그게 원하드 인코딩에서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만약에 캐테고리컬 값이 특정 피처가 10개의 캐테고리컬 값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럼 10개의 비트를 잡아서 10비트를 써서 뭐 A, B, C, D 그렇게 나가서 10개라 그러면 A에 해당하는 게 맨 앞에 1, 나머지 다 0. 그런 식으로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프루닝 개념이 또 있는데 이건 디센트리에서 얘기했던 거랑 역시 같은 개념입니다. 그때 제너럴라이즈를 좀 잘하기 위해서 오버피팅을 피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는 것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쳐주는 게 좋다. 그때 우리가 뭐 reduced error pruning, 에러를 줄여주는 프루닝이니 뭐 룰을 만든 다음에 포스룰 프루닝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노드 자체에서 다 날리는 거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룰로 볼 때 컨디셔널 이렇게 조절을 해가면서 살펴본 그런 방법을 그때 얘기한 게 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방금 내가 얘기한 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트리 일단 갈 때까지 다 지금 제너레이트는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
빼가면서 뭐 프리닝을 해가면서 제일 최적의 상태를 찾아봐라 그 얘기고, 그 다음에 프리스타핑은 미리 끝까지 안 가고 다 아직 학습이 다 안 끝났는데 스탑하는 거니까 네거티브 게인이 나온다거나 아까 예를 들어 여기서 그럼 그냥 거기서 멈춰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비록 현재 스플릿은 성능이 좀 잠깐 안 좋아질지 몰라도 나중에 좋아질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서머리.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 아니면 디시전 트리 아니면 리그레션 트리 그래서 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간다. 각 이터레이션이 돌아갈 때마다 트리 하나를 더해가는 어디티브 모델이다. 처음에 다시 우리가 복습할 때 얘기한 거죠. 한 번 반복할 때마다 트리 하나를 만들어서 붙인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때 해줘야 되는 일은 그 G값하고 H값을 미리 구해놓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구해라. 그 다음에는 스플릿을 통해서 이제 트리를 그로우 시켜야 되는데 그때 척도는 그 앞에서 얘기했던 개인 척도가 되고 그것이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만족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오브젝티브 펑션은 정확히 이것이고 개인은 스플릿 이전의 이 값하고 이후의 값하고의 차이를 보는 거고 거기다 컴플렉시티까지 고려를 해서 간다. 그래서 나온 모델이 F의 현재 타임 T에서 나온 모델이 F의 T의 XI다 그러면 그것을 현재 모델로 쳐서 그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디티 모델에다가 추가를 하나 더 한다.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의미고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엡실론 갖다 붙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로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조절할 수가 있다. 그 모델의 가중치를 조절할 수가 있다. 보통 이걸 우리가 슈링키지라 그러는데 그것을 보통 0.1 정도로 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지금 갖다 붙인 게 너무 피팅을 심하게 하지 말고 슈링키지를 적용을 하면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가 있다. 그런 코멘트가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직역을 하면 퓨처 라운드 다음 이터레이션에서 좀 보장할 찬스를 주기 위해서 너무 심하게 갖다 붙이지 말고 좀 슈링키지는 축약하는 거니까 좀 축약을 해서 갖다 붙여라. 그 다음에 GBDT 예를 들어 Gradient Boosting Decision Tree 그런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라고 치면 이게 그 다음에 현재 여러분들이 뭐 사이클런이나 어떤 돌아다니는 프로그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XGBoost 아니면 LightGBM 같은 게 있습니다. 논문은 보고 싶으면 여기 보면 되고 사실 앞에 있는 슬라이드들은 이 논문에서 온 거예요. 최근의 논문에서. XGBoost의 의미는 Extreme Gradient Boosting, 익스트림하게 이 일을 한다. 좋다는 얘기죠. 오리지널 논문을 봐야 이걸 이해할 수가 있을 테고 아주 러프하게 그냥 여기 뽑아놓은 거예요. 여기서 이 핵심 아이디어 뭐 세 가지 정도. 마지막에는 병렬화 처리하거나 아니면 뭘 들여다볼 때 빨리빨리 찾기 위해서 캐시 쓴다 그런 의미고 아이디어 2개가 있는데 이건 저번 시간에 지나가는 말로 잠깐 한 거예요. 그 스플릿 포인트를 찾는 게 제일 핵심인데 어떻게 보면 디센트리 계열의 알고리즘에서 그것을 퀀타일 스케치를 통해서 해라. 이 2개는 어프락시메이션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돼요. 그 퀀타일은 내가 그 인터벌을 잡을 때 예를 들면 데이터 포인트가 비슷한 숫자로 떨어지게 내가 잡겠다. 뭐 그런 거예요. 아까 이그젝트하게 찾아주는 것은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다 찾았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캔디데이트 스플릿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좀 적게 하기 위해서 퍼센테이지로 찾아보는 것을 고려할 수가 있겠죠. 거기다 가중치를 줘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포인트들을 조절한다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원래 논문을 좀 읽어봐야 돼요. 두 번 미분한 값에 해당하는 h를 가지고 가중치를 줘요. 그러면 어떤 식을 유도를 할 수 있고 그게 적절하게 된다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직역을 하자면 계산 빨리 하려고 이것도 시간 줄이기 위해서 스파르시티 어웨어니까 비어있는 거를 좀 고려를 해서 스플릿을 찾는 데 써라. 비어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아까 그 원하드 인코딩도 비어있는 거로 볼 수가 있죠.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다 비어 있으니까. 비었다는 얘기는 뭐 미싱 밸류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것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0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비어 있다고 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어 있는 걸 고려를 하면 좀 빨리 할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비어 있지 않은, 거꾸로 얘기하면 미싱이 아닌 값에 리니어하게 시간을 투자하면 된다. 엑스부스트 방법에 미싱 밸류에 해당하는 애트리뷰트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트리를 만들어 놓고 미싱 밸류에 해당하는 게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디폴트로 내려가게끔 하는 브랜치를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 값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사실 모르죠. 없는 값을 가지고 어떤 가지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때는 디폴트로 이쪽으로 내려가라.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트리를 구성을 합니다. 라이트 GBM, 뭐 GBM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을 가볍게 했다. 뭐 그런 얘기인데 라이트 GBM의 핵심 아이디어는 요 밑에 두 개. 하나는 GOSS라 그래서 Gradient Based One Side Sampling.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작은 거는 빼자. 뭐 그런 거예요. 여기 써 있죠. 스몰 그레디언트는 일단 제외시키자. 그러면 아무래도 빨라지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레디언트가 우리가 네거티브 그레디언트가 리지듀얼이다. 그렇게 하고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정을 하려고 하는 게 결국 그레디언트 가지고 하는데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그거 가지고 보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값이 작다 그러면 뭐 보정 안 해도 무시하자 뭐 그런 거죠. 적으니까. 그 다음에 EFB 그래서 Exclusive Feature Bundling 그러면 서로 베타적인 피처를 갖다 묶는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Mutually Exclusive 한 거를 따로따로 묶어가지고 피처 수를 좀 줄여보자 그런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Mutually 서로 관련이 되어 있는 것끼리는 예를 들어 같이 묶으면 그러니까 서로 관련성 있는 피처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걔들은 하나로 친다거나 하나를 빼고 그래서 서로 mutually exclusive 한 걸로만 최종 번들을 구성을 하자. 그런 개념이죠. 역시 무시하는 피처가 있게 되면은 빨라질 테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집어넣은 게 라이트 GBM이다. 그리고 CPU로도 돌릴 수 있고 GPU로도 돌릴 수 있다 그래요. 개인적으로 돌려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GPU 머신에서 돌리면 뭐 굉장히 빨리 돌릴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내용이고 뒤에 슬라이드 3장밖에 안 되니까 마저 하고 내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알고리즘, 크게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을 우리가 지금 본 거고 두 번째가 랜덤 포레스트에 대한 건데 랜덤 포레스트 브라이먼이 제안한 거고 칼트 만든 사람이죠. 여기서 쓰는 것은 독특한 건 이거죠. 앞에 있는 거. 인풋 베리어블을 랜덤하게 선택을 한다. 그러니까 랜덤성이 들어가는 게 두 번째 데이터 케이스라는 건 결국 샘플인데 샘플링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데 쓴다는 랜덤 포레스트는 배깅이에요. 그러니까 디시전 트리로 보면 트리가 모여있는 게 포레스트니까 트리를 가지고 배깅을 했나 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앞에 랜덤성을 가미한 거가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랜덤성이라는 게 배깅을 하면 당연히 랜덤하게 우리가 샘플링을 하는 거니까 거기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베리어블 선택할 때도 랜덤하게 한다라는 게 여기 첫 번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우리가 전체 데이터에서 सब셋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그게 샘플 면에서 그 다음에 피처 면에서 두 가지 면에서 쓴다. 그래서 결국 랜덤 포레스트는 랜덤 디시전 트리의 배깅이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 칼트인데 그거에 랜덤이다 그래서 R 칼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도 코드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앞에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요 핵심 아이디어를 알면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자세하게 읽을 거 없이 결국 우리가 그 랜덤 포레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트리를 여러 번 만드는데 거기에 피처 면에서 그 다음에 샘플 면에서 랜덤하게 선택을 한다. 트리 만드는 거니까 루트에서 시작을 해서 루트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왼쪽으로 좀 내려가면서 붙이는 과정이니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같아요 사실. 근데 위에서 얘기했듯이 피처의 랜덤 सब셋 가지고 처리를 한다.
그다음에 배경이기 때문에 샘플링 통해서 샘플된 데이터 가지고 씁니다. 랜덤 샘플링에 대한 얘기가 요즘 어디 있는 아무튼 랜덤 샘플링에 대한 얘기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배경이니까 랜덤 샘플링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실험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뭐 큰 의미가 있는 슬라이드는 아니고 그 1, 10, 100, 500은 횟수겠죠. 그 배깅을 했으면 거기 들어가는 트리 나온 트리의 개수겠죠. 그래서 한 번 했더니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지금 뭐 자세한 설명 아무것도 없지만 대충 여기 모여 있는 요 군집들 클러스터들이 예를 들어 클래스들이더라라고 가정을 하면 그것들을 잘 분간해 줄 수 있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일 테고 하나 가지고 지금 랜덤 포레스트 하나 한 번 돌려서 하나 가지고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10번, 100번, 500번 하게 되면 많이 스무스해지죠. 뚝뚝 끊어지는데 500번짜리를 보면 거의 이렇게 쭉 스무스하게 이어지니까 이 클래스들을 대략 잘 나누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잘 돌아간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앙상블 노트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배깅하고 부스팅 비교했던 거 그때 한 실험 예 봤었지만 그때도 뭐 성능이 나쁘지 않게 잘 나온 걸 봤었죠. 이제 배깅하고 부스팅에서는 부스팅이 약간 더 좋게 나온 걸 우리가 보긴 했지만 어쨌든 뭐 데이터 디펜던트 할 수 있으니까.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고 여기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해보세요. 질문. 질문이나 코멘트 뭐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이해는 지금 좀 했나요?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질문. 죄송한데 34페이지 설명하실 때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혹시 간단하게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는지. 34페이지. 아, 이거는 이해 안 가게 내가 설명을 했으니까 사실 그렇죠? 34페이지 요거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33페이지까지 얘기한 것은 그레이디언트 부스팅 머신 얘기한 거고 그거에 뭐 개선된 알고리즘들 대표적인 거 XGBoost, LightGBM들이 있다를 소개한 거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굉장히 앱스트랙트하게 뽑아놓은 거예요. 그 논문에서 사실 내가 아주 앱스트랙트 뽑아서 이것만 집어넣은 거라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려울 거고 아주 잘 이해를 하려면 논문을 보는 걸 내가 권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이 정도로 러프하게 얘기한 거를 시험에 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리서치를 이쪽으로 하고 싶다 혹시 그러면 논문을 읽어보면 좋아요. 어쨌든 이것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질문인데 설명은 뒤에 라이트GBM이 더 요거는 알아들을 만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약자가 대충 설명을 하니까 이게 뭔 내용이구나. 다시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GOSS는 지금 이 얘기고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원사이드 샘플링이라는 얘기는 그레디언트에 기반해서 샘플링을 해라. 그의 의미는 여기 써 있는 거 한마디로 요거죠. 그레디언트 작은 인스턴스는 그냥 제외를 해라. 우리가 데이터를 다 고려하지 말고 그레디언트 아까 XGB GBM에서 G하고 H를 계산할 때 그레디언트들이죠. 그게 사실 그 계산할 때 그레디언트 작은 거는 그냥 고려하지 말고 빼라. 그러면 아무래도 데이터에서 많이 빠질 수가 있으니까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그레디언트가 우리가 결국 리지듀얼이었으니까
그걸 우리가 피팅하려고 하는 거였고 새로운 모델이 들어오면 그걸 피팅하려고 했었는데 피팅 뭐 좀 안 하면 어떠냐 뭐 그 얘기예요. 이게 리지듀얼인데 그거를 피팅하려고 하잖아요. 새로운 H를 통해서 이거 잘 맞추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이거 잘 맞추는 모델 H를 찾아내보자 우리가 했던 거니까. 근데 이 값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그러면 그냥 걔는 빼고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리지듀얼 앞에 부분 슬라이드가 이해하기는 좀 더 쉬우니까 여러분들 보기에. 그리고 두 번째 코멘트가 피처 번들링인데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 피처를 여기 뒤에 써 있듯이 피처 개수 역시 많을 수 있는데 그거 좀 줄여보자. 역시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서로 익스클루시브한 피처를 번들링 해라. 직역을 하면 그 서로 관련성이 별로 없는 걸로 번들을 만들어라 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 피처 셋이 뭐 100개가 있다. 근데 보니까 그 안에 서로 관련성이 있는 그룹으로 크게 10개로 만들 수가 있더라.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거 10개만 쓰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보면 각 피처들의 연관성을 구할 수가 있죠. 어떤 메저로. 그래서 예를 들어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보니까 100개 중에서 서로 뭐 한 관련성이 큰 덩어리들로 10그룹으로 나오더라. 그러면 심플하게 그냥 그 그룹에서 하나씩 뽑아서 써도 되죠. 그렇죠? 뭐 그런 아이디어를 적용한 거예요. 이 개념은. 피처가 뭐 저번에 그때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뭐 소득하고 성별이랄지 아니면 나이하고 소득이랄지 뭐 그런 게 관련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뭉치는 거죠. 그 XGBoost는 요것만 봐서는 특히 이해가 잘 안 가고 이 마지막 거는 캐시X는 그 패턴 데이터를 들여다보는데 어떤 형태로 보는지를 파악을 해서 캐싱해라. 예를 들면 우리가 캐시를 써가지고 자주 보는 거는 거기다 집어넣고 하잖아요. 데이터 너무 큰데 좀 축약을 해라. 그 다음에 이건 조각조각 내는 거인 것 같은데 스케일러블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할 일을 좀 조각내서 해봐라. 이건 분산 처리인 것 같아요. 요 말은. 나도 지금 완벽하게 이해하고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N을 가지고 받아들이도록. 그러니까 스케일러블 시스템을 만드는데 좀 조각조각 내가지고 만들어 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좀 계산 과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테크닉인 거고 알고리즘 측면에서 생각하는 건 위에 두 개다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고 두 번째 퀀타일 스케치라는 것은 퀀타일을 정하는 거를 의미를 하고 스플릿 하는 게 핵심인데 사실 트리 알고리즘에서는 캔디데이트 스플릿이 아까 exhaustive search를 하게 되면 모든 케이스 다 우리가 따져봐 줘야 되잖아요. 그 가지수 너무 많을 수가 있다. 피처 개수가 크면 그만큼 종류도 많고 그것들이 취할 수 있는 값이 다양하면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도 많아지게 되고 그것들 볼 때마다 샘플 수도 크다. 그러면 시간 많이 잡아먹게 되죠. 피처 하나를 보는데 지금 이렇게 생겼다. 이게 샘플 수들이고 우리가 어쨌든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스플릿 하는 경우의 수를 좀 줄여보자. 그래서 어떤 퍼센트로 묶어라. 퍼센트로 묶어서 거기다 피처를 때려 넣고 그것들을 동일하게 취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들의 통계치로 사용을 해서 뭘 한다거나 그렇게 하자는 러프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퀀타일은 어떤 비율 뭐 그런 거죠. 퍼센타일은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어떤 피처가 취할 수 있는 레인지가 있으면 그것을 인터벌을 잘라 가지고 그것만 예를 들어 고려를 한다거나 캔디데이트 스플릿으로 그렇게 하자는 게 두 번째 커멘트고 첫 번째 커멘트는 그거보다는 이해하기가 조금 쉽죠. 역시 빠른 계산을 위해서 말 그대로 스퍼시티 어웨어는 지금 비어있는 거를 비어있는 여부를 안다는 지식을 활용해서 스플릿을 하자 뭐 그거잖아요. 그래서 비어있다는 의미는 내가 아까 설명했듯이 물론 값 자체가 0이면 0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원하드 인코딩 같이 그 해당 캐터고리가 아니면 0을 집어넣지만 0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어있는 거죠. 그 캐터고리가 해당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니면 미싱 밸류든지 그야말로 비어 있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비어 있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걔들은 스플릿 찾을 때 아예 빼자. 그러면 거꾸로 비어 있지 않은 것만 고려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되고 실제 엑스부스트에서는 그 미싱 밸류가 들어왔을 때는 그 스플릿해서 트리를 만들 때는 미싱 밸류나 아니면 스파르시티 비어 있는 거를 고려해서 하는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그 어떤 트리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너럴라이즈 할 때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거기 미싱이 있으면 걔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일단 디폴트로 내려가는 브랜치를 정해주는 방법을 써요. 알고리즘. 어프락시메이션 해주는 이게 둘 다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과정인데 오리지널 알고리즘이 있고 그다음에 어프락시메이션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 논문을 보면. 거기서 미싱 밸류에 해당하는 브랜치로 가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 설명이에요. 뭐 충분한 답은 안 됐을 것 같은데 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죠. 이거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교수님 그 혹시 11쪽에 보면 그 이제 편미분식이 있는데 그 저번에 질문한 걸로는 기억을 하는데 그 편미분식에서 그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이 이제 시그마가 없어지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시그마가 없어지려면 뭐 X1, X2, X3 해서 이 모든 그 Xi들이 서로 각각 다른 변수들로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시그마가 사라지게 되는데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이게 이제 회계를 위한 식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 xi가 각각 다른 변수를 의미하게 되면은 그냥 이 정확하게 이 x1에 대해서한 값, x2에 대해서한 값의 오차 그런 보완을 할 수 있지만 회귀를 할 수는 없지 않나요? 왜냐하면 새로운 예를 들어 xn 플러스 1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건 또 다른 변수가 되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리그레션을 진행을 하는지 오케이. 질문을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단 이 노테이션 xi에 해당하는 것은 대충 여기 생김새를 보면 그 베리어블 인덱스가 아니라 저 인스턴스 인덱스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로스 펑션에 들어가 있으니까 로스 펑션에 자꾸 이렇게 생기는데 그 y의 fx는 y의 뭐 fx 제곱 나누기 이렇게 디파인 해놓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j다 디파인 한 건데 j가 오브젝티브 펑션이고 j를 보면 sum i니까 i에 대한 sum이고 L 안에 i가 지금 들어가 있죠. 그 얘기는 데이터들이에요. 데이터셋이 뭐 샘플이 10개다 그러면 여기 10이 되는 거 1부터 10까지 가는 거고 각각 10개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값이 이거고 나온 값이 이거인 거죠. 그거를 관장해주는 베리어블은 특정 베리어블 x가 되는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는 게 데이터의 피처에 대한 이 미분을 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지금 질문이 그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보면 편미분이거든요. 편미분을 x의 i로 지금 이건 나와 있는데 하나만 가지고 지금 하는 예제를 보여주는 거라 그렇고 원래 베리어블이 여러 개 있으니까 각각에 대한 편미분을 해서 다 더한 걸로 그레이디언트를 구해요. 그러니까 각각 더하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특정 피처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것만 그 미분한 값이 나오게 되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니까 그렇게 나온 것들을 벡터 형태로 나타내면 결국 그 전체 벡터가 되죠. 우리가 그레이디언트 디센트에서 타고 내려가야 되는 방향을 정해주는 벡터가. 지금 질문에서 이 i는 내가 지금 방금 설명한 피처 인덱스가 아닌 것이고 이거는 저거예요. 인풋 그 데이터 인덱스.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봐왔고 여기서 지금 인풋에 요 xi들이 지금 인풋 사이즈죠. 인풋에 해당하는 것이죠. 데이터 설명이 앞에 있었는지는 여기 여기 있죠. 인풋이 데이터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지금 식이 유도가 됐기 때문에
x1부터 xn까지 가고 y1부터 yn까지 가니까 데이터가 n개가 있다는 거고, 모든 것을 다 봐서 나오는 로스의 합이, 각각의 스퀘어 로스의 합이 이제 전체 스퀘어 로스의 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sum of square loss라고 우리가 보통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여기서는 이제 i를 타고서 내려가면서, 이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x0, x1, x2 그런 식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 그때 인덱스는 그 세로 타임의 인덱스라고 보면 돼요. 현재 x 값이 x0이면 다음엔 x1이 되는 거고 x2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각각 x0, x1, x2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전체 그레디언트가 들어가 있는 그레디언트 벡터가 되는 거고.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면 그냥 이 식만 보자면 기계적으로 이것이 로스 펑션이고 이게 전체 데이터셋에 대한 총 로스의 합이고, 그거를 우리가 미분을 하는데, 지금 헷갈리게 xi로 나와서 이제 헷갈리는데, 아무튼 xi로 미분을 하면 이거는 i번째 그 데이터에 의한 이것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에러가 이만큼인데 그 중에 i번째 패턴이 유발했던 에러량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면 i 썸을 집어넣고 i에 대해서만 하니까 썸 다 날라가고 i만 남은 거고, 그래서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궁금한 점은 사실 이제 인풋 데이터는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 x1부터 xn까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사실 회계를 하기 위한 것은 만약에 xn까지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회계식을 만들어서 xn 플러스 1의 값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결과값을 추측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x1, x2, x3이 각각 다른 변수를 의미하게 돼버리면은 그럼 결국은 x1, x2가 다 각각의 변수가 아니고, 내 말은 네. 데이터만 하나하나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예를 들어 i를 빼고 생각을 하면 이게 그냥 네. x가 돼요. 그럼 그거는 특정 피처 x에 대해서 내가 변화를 줘야 되는 그 그레디언트 값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아무튼 이 식을 그대로 따라하면 i번째만 가지고 그곳의 양을 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전체를 다 보고 우리가 전체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i를 뺀 거, 그걸 가지고 하기 위해서 각각을 집어넣어서 나온 이것들의 합으로 가면 그게 엄밀한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쓰는 것이고, 그것을 패턴별로 한다 그래서 퍼 패턴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버전이에요. 아니면 뭐 스토캐스틱, 어렵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다라는 게 지금 패턴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n개를 가지고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해서 뭐 1부터 n까지 가는 걸 하는데 n 더하기 1번째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n개까지를 그 회귀 분석을 하는데 사용된 베리어블은 x였고, 새로 들어온 애도 이 x 값이 다른 게 하나 들어왔을 뿐이고, 그 포인트가 n개가 있어서 우리가 그걸 잘 피팅을 해놨는데, n 더하기 1번째가 들어오면 그 피팅에 맞춰서 보는 거죠. 문제 없죠. 식이 좀 헷갈리게 돼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설명이에요, 결국.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지금 하는 게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요거잖아요. 네. 요거. 이걸 할 때 요 부분을 써주는데, 그게 엄밀히는 여기서 i가 빠져야 된다. 모든 썸에 대한 이거 가지고 해줘야 된다. 엄밀히. 하나하나 다 집어넣어서 해줘야 되고, 여기서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굳이 지금 보니까 나도 좀 이상하긴 한데, 여기서는 특정 i번째 패턴에 대한 로스 펑션의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베리어블 가지고 그 베리어블의 영향력을 보여주려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정확히 데이터셋의 인덱스인 것 같고, 이건 앞에서도 디파인이 그렇게 돼 있지만. 오케이, 또 다른. 더 이상의 질문이 없나요? 그러면 이 정도 하고 복습하고 모르면 언제든 질문을 하도록. 다음번 주제를 한 조금만 하고 그 다음에 퀴즈를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1시 5분에 열리니까
수업 오전에까지 조금 하는 데까지 좀 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 뭐 아주 쉬운 거니까 겁먹을 필요는 없고. 자, 다음 주제는 여기 써 있는 거는 뭐 확률, 그다음에 베이지언 뭐 의사결정 이론 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베이지언 디시전 티어리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강의 노트를 옛날 거 그냥 올려놓고 보니까 너무 길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상대적으로 좀 빨리 그냥 커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론적인 거 자세히 보면 좋긴 뭐 좋죠 사실. 뭐 이게 어디서 나왔나 그런 거 바닥을 탄탄하게 하고 보면은 이제 알고리즘 이해가 쉬우니까. 근데 뭐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주제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 알고리즘 우리가 쓰는 거 측면에서 보자면, 많이 쓰는 알고리즘 측면에서 보자면 나이베이즈 정도가 쓰는 거니까 사실 그거 설명하는 것만 하면 되는데, 어쨌든 강의 노트 있는 거를 다 훑고 넘어가되 나이베이즈일 때 조금 자세히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나이베이즈 말고는 이제 베이지언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커버를 그냥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혹시 개인적으로 관심 있으면 그거는 좀 따로 시간 내서 들여다보면 되고, 뭐 개인적으로 언제든 질문해도 되고 나한테. 자, 확률, 그 다음에 베이지언 디시전 티어리 나와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베이지언은 보통 서브젝티브라고 그래요. 얘기를 해요. 주관적인 것의 반대는 뭐 객관적인 거니까 엄밀히 객관적인 것만 가지고, 예를 들어 객관적이다 그러면 데이터죠. 객관적으로 딱 주어진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이 그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면 되니까, 데이터 보니까 이런 값들이 들어있고 그거 가지고 내가 해석을 하면 되는데, 물론 여기 베이지언 인퍼런스라고 해서 베이지언적으로 추론하는 건데 뭐 그런다 그래가지고 객관적인 게 전혀 무시되느냐, 그게 아니고 주관적인 것이 가미됐다는 의미에서 베이지언이에요. 다른 말로는 우리가 통계에서는 프라이어라는 것이 여기서는 같이 사용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러프하게. 그러니까 프라이어는 사전 확률이라는 게 있죠. 뒤에 뭐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사전 확률이 어떤 근거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한테 말 그대로 사전적으로 나한테 주어진 무슨 사실 아니면 뭐 나한테 주는 믿음, 그런 것하고 객관적으로 나한테 주어지는 데이터, 그걸 둘 다 합쳐서 봐서 해석을 하는 방법이 베이지언이에요. 사전적인 것을 무시하고 그냥 데이터만 보는 걸 우리가 그것에 입각한 알고리즘 아니면 방법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라는 게 있습니다.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라이클리후드는 우리가 우도라고 하는 거고, 맥시멈은 맥시멈이고, 최대 우도. 그러니까 주어진 거 가지고 그럴듯하게 데이터가 나온 이유만 제일 크게 해주는 그 경우를 찾아내는 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고, 베이지언은 그거 플러스 사전적인 지식까지 더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베이지언 우리가 보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그것이 뭐 직역을 하자면 어떤 증거에 대한 나의 믿음을 업데이트하는 데 근거가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에비던스라는 건 데이터로 봐도 되고, 그다음에 사전 지식이 있어서 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전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증거가 쏟아져 들어옴에 따라서 믿음이 좀 바뀌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다.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어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사전 지식하고 실제 들어오는 데이터에 의해서 바뀌어지게 되고, 어려운 말로 뭐 세상에 대한 것을 학습을 한다, 뭐 이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예제 나올 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퍼런스 스텝 있고 디센스 스텝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추론, 직역을 하면 추론 단계 아니면 뭐 결정 단계. P는 확률을 얘기를 해요. 노테이션이 XT, X가 뭐 인풋, T가 예를 들어 아웃풋이다 그러면 인풋 아웃풋 합쳐진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거죠. 데이터를 결정짓는 게 인퍼런스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알고 싶은 사안이다, 뭐 퀘리다 그러면 이게 주어지면 그걸 추론하는 방법, 추론하는 일이란 얘기고, 인풋 주고 아웃풋 정해라, 의사결정으로 보면 디센스 스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이지언 프레임워크가
그 많은 학습 알고리즘의 확률적인 기초가 된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 기반의 알고리즘은 베이지언에 입각하고 있다. 추상적인 얘기 말고 또 예를 들어서 지자책에 나와 있는 예입니다. 이거는 물고기가 두 종류가 있는데 베스가 있고 세먼이 있는데 그거 분간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클래스로 보자면 물고기 종류를 우리가 분간하고 싶은 게 우리가 원하는 하고자 하는 일이고 여기 물고기는 세상에 두 종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클래스 1, 클래스 2 각각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지금 돌아가는 건 랜덤 베리어블이다 뭐 그 얘기인데 랜덤 베리어블은 랜덤성이 있는 베리어블이지 그야말로 랜덤성을 어떤 사안이 랜덤성 실험 통해서 나오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걸 표현해 주는 베리어블이고 그래서 그 나오는 아웃컴의 확률이 보통 붙어 있죠. 아무튼 아까 내가 얘기했던 사전 프라이어 사전 믿음 아니면 뭐 사전에 주어진 뭐 지식 그런 것들이 사전 확률로 표현하면 사전 확률이고 P를 아까 확률을 나타내는 노테이션으로 쓴다 그랬죠. 대문자로 이렇게 쓰면은 전체 확률 분포를 다 보여주는 거고 소문자로 눕혀 쓰거나 그러면 특정 케이스에 대한 확률을 나타낸다. 그런 노테이션을 지금 여기서 씁니다. C는 베리어블이고 여기서 아까 C 설명 안 했지만 클래스 베리어블이고 그래서 지금 물고기 종류를 알고 싶다, 분간하고 싶은데 뭘 보고 하느냐 어떤 데이터를 보고 하는 거죠. 데이터가 다음 슬라이드에 아마 그 물고기의 길이를 가지고 한다 그런 게 나올 텐데 판단을 내리는데 나중에 클래스 1에 속할 확률, 클래스 2에 속할 확률이 각각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클래스 1에 속할 확률이 2에 속하는 확률보다 크면 우리가 클래스 1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게 상식적으로 정할 수 있는 룰이죠. 그래서 베이지언 디시전 테어리, 베이지언에 입각해서 결정을 내리는 방법은 이렇게 간다. 방금 얘기했듯이 물고기 두 종류를 길이를 보고서 판단한다. 그러면 길이가 컨티뉴어스한 값을 띄고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인풋이 들어왔을 때 클래스의 확률이니까 사후 확률을 구하게 되는 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래서 x가 길이인 인풋이고 클래스 j가 클래스 1, 2에 해당하는 클래스 베리어블이면 이것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될 확률을 봐서 제일 커지는 쪽으로 가는 거죠. 사전 사후는 뭐 어느 베리어블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져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얘는 주어지고 우리의 관심이 되는 퀘리 베리어블이 이쪽에 올 때 그걸 우리가 사후 확률 A posteriori probability라고 얘기를 해요. prior는 사전이고 그다음에 조건부 확률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거죠. C가 주어졌을 때 X의 확률 아까 likelihood 얘기했는데 사실 likelihood의 노테이션이 이렇게 되죠. 아무튼 이것의 의미는 C가 주어졌을 때 X가 일어날 확률. 예를 들면 C1이 주어졌을 때 C2가 주어졌을 때 X의 확률. X는 아까 길이를 나타내는 베리어블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건 세모나 베스가 있어서 두 종류라 그러면 각 클래스가 있을 때 이것의 확률. 클래스 2가 주어졌을 때 이것의 확률. 이걸 보고서 우리가 판단하는데 근거를 삼을 수가 있죠, 사실. 그렇죠? 여태까지 두 종류의 물고기를 쭉 봤더니 길이들이 대충 어느 범주에 많이 들어가더라. 그러면 요 값들을 구할 수 있고 그거에 의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 베이즈 룰이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베이즈 룰도 역시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내용이고 그것은 그냥 기계적인 수식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위에서 얘기했던 사후 확률이 왼쪽이죠. X가 주어졌을 때 CJ의 확률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오른쪽은 PX의 CJ, 이거 순서만 뒤집은 거고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였고 그거 곱하기 PCJ, 프라이어에 해당하는 거죠. 요거 그렇죠? 클래스 가지고 프라이어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누구 질문 있었나요? 교수님, 저 혹시 제가 지금 베이지언에서 좀 주의 깊게 넘겨짚고 가야 할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겠는데 혹시 좀 천천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제가 좀 빨리 되는 것 같아서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네, 뭐 좋은 지적이고 내가 빨리 하는 이유는 1시에 끊으려고 한 것도 물론 있지만
그 뒤에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빨리 내가 지나가도 같은 얘기 여러 번 나오니까 조금 지나면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도록 일단.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는데 그 처음에 시작할 때 핵심 개념은 조금 시간을 들여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베이지안 인퍼런스 아니면 베이지안 디시전 티어리, 베이지안 디시전. 그러니까 추론을 하던 결정을 하던 베이지언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베이지언 사람 이름이었으니까 뭐 베이지언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겠다. 그것의 의미는 그게 사실 그걸 알아야죠. 사실 뒤에 강론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뭐 노테이션을 어떻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체 큰 그림을 아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니까. 거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의사결정을 하든 추론을 하든 하는데 두 가지 텀을 가지고 한다. 하나는 사전 지식 아니면 사전 믿음 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사전만 갖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변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사안에 의해서 내 믿음이 항상 이렇다 그러면 그냥 그것만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데이터죠. 사전 지식이나 믿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실제 모아진 데이터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 데이터를 보고서 판단 내리는데 써야죠.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모르겠고, 내가 사전에 더 비중을 둬서 하겠다 그러면 데이터는 참조는 하긴 하는데 내 사전 믿음에 의해서 판단이 좀 치우친다. 아니면 사전 믿음이 이랬었는데 내가 들어오는 데이터를 보니까 내 믿음이 좀 변하더라. 그래서 이쪽으로 가더라. 뭐 그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극단적으로 믿음이 이랬는데 데이터 들어오는 거 보니까 나중에 그래가지고 내 믿음 다 버려버리고, 아니면 내 믿음이 완전 이쪽으로 변해버렸다. 그러면 데이터만 보는 꼴이 되는 거죠. 그걸 아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라고 그랬습니다. 데이터만 가지고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을 듯한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하는 쪽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죠. 베이지언은 그거 플러스 프라이어까지 보는 것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내린다는 게 베이지언 룰을 써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판단, 좀 아까 예제를 이어서 설명을 하면 내가 X가 들어와서 C를 결정하고 싶은데, 판단 내리고 싶은데 X는 생선의 길이였고 이게 세먼이냐 베스냐 그걸 판단 내리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방법을 써서 해라. 그 베이즈 룰이에요. 보면 사전 나의 믿음에 해당하는 게 이거고, 내가 좀 아까 설명 장황하게 한 거. 그다음에 데이터에 해당하는 게 이거예요. 그럼 이것만 갖고 하면 된다. 그 얘기의 결론은. 여태까지 들어왔던 베스를 보니까 길이가 다 얼마더라. 아니면 지금 X가 들어왔는데 베스 중에선 이 X 10cm가 들어왔는데 베스 중에서 10cm였던 게 여태까지 확률적으로 얼마였더라. 그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거죠. 사전 믿음은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어떤 뭐 전지전능하든 어쨌든 간에 베스는 무조건 15cm는 돼야 된다 할지 뭐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는 거고. 기계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뭐 통계에서 다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뭐 프로덕트룰에서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분자는 이것이고 분모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X의 확률, 데이터가 뭐 10cm일 확률, 생선이 뭐 여러 종류가 다 있는데 그중에 10cm일 확률 구하려면 구할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주안점은 X가 들어왔을 때 CI가 예를 들어 클래스가 지금 두 개라 C1하고 C2가 있는데 이 값이 C1하고 C2를 넣었을 때 어느 값이 더 크냐가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데 이걸 쓰기 때문에 C1이건 C2건 간에 분모는 다 동일하게 공통이니까 얘는 빼도 되죠. 그래서 적어도 분류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분자만 봐줘도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정확한 확률 값까지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분모까지 집어넣어서 정확히 계산을 해줘야 된다. 다음 시간에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예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금방 이해를 할 거예요. 이 정도 하죠. 이 다음 슬라이드 사실 예제인데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내가 여기 설명 안 하겠고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혹시 조금 아까 너무 빠르다고 했던 것 말고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나요 혹시? 없어요? 별로 한 게 없으니까. 자, 그러면 한 2분간 쉬었다가 여러분들
퀴즈 뜰 테니까 잘 보고 그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어서 하겠습니다. 미팅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퀴즈들 지금 다 잘 보도록